네, 과장님, 우리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북부선 네, 철도가 우리 동해북부선은 이제 우리가 그 609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계는 뭐 다른 데는 다 설계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설계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동해북부선 설계안은 이제 나와서 관계부서하고 이제 3월 달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협의가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한 6월 이후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동해북부선 고시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그 철도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노선이라든가 그 부분의 토지 보상과 함께 노반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내에 사업이 발주되지 않을까. 원 의원이 이제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설계가 종료가 됐나 아니면 설계 중인가 지금 이걸 설계는 여쭤보는 저희 노선은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동해북부선인데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주인 설명회 안 하죠? 1년 전에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근데 국토교통부하고 관계자들이 이제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509인 양양 지역하고 709인 고성 지역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주민 설명을 하면서 609인 속초시 구간은 그 동서고속철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복합 맞습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예.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되면 대로 그 주민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아직 설계 중인가, 아니 협의 중인가, 아니면 설계가 종료됐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저희 구간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 구간이 이제 동서고속과 철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809지 않습니까? 809인데 809에다가 동해 북부선 올라오는 저희가 609지 않습니까? 네네. 609 부분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이제 동서고속 철도에서 설계안이 잡혀 있고요. 그대로 아마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509 때문에 동해 북부선 509가 이제 국립공원 지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 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쌍천부터 해서 사리제까지 지하 들어온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2월 네네. 달에 그게 환경의 이제 평가 수미 설명을 네네.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 시민들은 지하화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초 시민들은 지하화를 다 100%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지하화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지하화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 행정이. 저도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저기 그 2017년도 자, 당시에 찬반 자료 화면 의견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봤습니다만은 자, 당초에는 이제 그 양양에서 들어오는 동해 북부선이 이렇게 그 쌍천 구간하고 저 그 천대산 구간을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속초 역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당초에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12월에 이게 직선화 이 국립공원을 직선화하면서 이게 여기 검토하기로 된 게 확정안입니다. 이게 확정됐는데 이렇게 이거 하면서 지상으로 연결하던 거를 지하 40m로 직선화를 했단 말이죠. 설계가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서고속철하고 이 복합 역사 구간이 설계가 못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그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걸 지하 40m로 이렇게 천대산을 나와서 그냥 지하에다가 우리 속초 역사를 만들어서 그냥 지하로 빠져나가면 될 텐데 그러면 뭐 지하가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40m로 지하로 관통해가지고 지상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렇게 그 뭐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간다. 저는 이게 참 의아스러워요. 이게 우리 시 입장이 이 지상을 고수하는 거 아닌가. 건설 당국에서는 지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조상으로 우리 시가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닌가. 지상을 고수하고 뭐 다리 교량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기화로 전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화로 지화로 이렇게 변경된 걸 기화로 해서 우리 시가 지하화를 요구해도 무난하겠다. 이유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이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간다. 예? 개운치 않아요. 아직도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시민 설계가 설계가 완료됐다고 저기 담임이 아니고요. 네. 의원님,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속초 정거장이 있고 동서 고속화 철도가 하나 CC로 장천을 통해서 속초역까지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 현재 지상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됐고 그거는 이제 동서 고속화 철도 설계는 이미 거의 다 확정됐고요. 근데 이걸 지금 동해북부선과 또 같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동해북부선은 이미 저희 속초 정거장은 동서 고속화 철도부터 해가지고 지상용으로 들어온 걸로 해서 예비 타당성과 자, 조원 설계 의원이 마무리된 됐습니다, 걸로 그렇게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 시가 지화화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가? 전 시민들이 원하는 지화화를 할 의지가 있었는가, 우리 시가?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구해 본 적이 있나요?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지화화를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도 지화를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국토부와 지화했을 때의 비용 부담을 사업 시행자가 갖도록 됐는데 국토부 답변에 의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회에도 이제 그 당시에 4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도 다녀왔고 나름대로 그 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기조로는 뭐 이거 지화를 요구하다 보면은 그 상당한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뭐 시민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공청회도 하고 나름대로 뭐 의견도 묻고 했었는데 당시 시민들은 지화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이거 지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참 뭐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해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반반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립이 됐던 겁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게 찬반양론으로 이게 나름대로 보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업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중앙정부 조금 더 해서 대로 10분이 끝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시 추가 질의 제가 질문을 받을 추가 때 질의 또 하겠습니다. 바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그럼 바로 추가 질의하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당시에 지하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전에 동서고속철하고 동해북부선하고 나름대로 지하 직선화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동서고속철 측과 이럴 때 지금 1년이 훨씬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가 지하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했나?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요구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겠고요. 2017년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옛날 얘기 할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예. 회장님 그 당시에는 정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있고 1년 동안 앞으로도 또 시간이 또 상반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지하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냥 그저 저 토공 방식을 교량화 방식으로 해달라고 협의한 사실밖에 없다는 얘기죠. 너무 저 미온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여망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과거에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그 기조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우리 시는 지하화를 요구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할 일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얘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오히려 지하화하면 안 되는 걸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지하화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찔러나 보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뭐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저기 부서상 입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강릉도 이제 반지하 형태로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도 비용적인 부담을 강릉시가 부담했던 부분들도 있고 지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예전에 보게 되게 되면 찬반 시민들 의견이 많이 분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결정이 됐고 사업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시로 봤을 때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과중돼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었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저 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그 당시 옛날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 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한 절반 정도는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지상으로라도 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직선화되면서 양양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40m 지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쭉 들어와서 역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하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여러 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서고속철도 그 지하화되고 일부 구간이 시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더 우리 시로서는 합리적인데 그러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한번 협의를 하고 한번 찔러보는 게 어떠냐? 왜 전혀 그냥 포기하고 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초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 대처가 아니었던 보다도 그 당시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원인재 부담에 의해서 4천억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지하했을 때 해수위와 청춘시보다 낮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토공을 교량화로 210m 정거장 앞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경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토공을 했을 때 지금 기상 이변을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었을 때 그 부분들이 또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끊습니다. 미치는 재해적인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 이거죠. 그걸 왜 우리 시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하화를 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여망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당연시 지상으로 가는 걸 당연시 포기.
우리 지하화 포기 지금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얘기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정치 쟁점화하는 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맞지 않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지화를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시민 전체가 지화를 찬성한다고 얘기 동료 의원 해주셨는데 시민 전체가 지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기 시정이 들어와서 지화 노력을 하였는가? 했습니다. 추진 과정부터 지화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정확하게 팩트를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7기 시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 뭐 정치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7기 시정에 저는 의장이기 전에 7기 시정 8대 의회 때 5대 2 상황의 의원이었고 그때 5의 상황에 정부의 여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지하화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타당성 용역 예산을 통과에 협조를 해준 겁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동서고속화 철도 특위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저만큼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장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장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수복탑 인근의 허허벌판에서 그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동서고속화 철도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제가 그때 생소한 용어를 처음 들었고, 제가 이제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5분의 대통령이 공약사항에 단골 메뉴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도해보지도 못한 해도 있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민은 마치 동서고속화 철도가 착공이 되는 것처럼 기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동서고속화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라는 것도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지금까지 5분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왔었고, 2015년 7월 28일이면 속초가 아주 극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원정 집회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정부 청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법 처리를 각오하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속초 시민과 함께 그렇게 움직여서 30년 수건 사업을 우리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6번의 상경 집회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해 이후에 우리 2015년, 2016년도 2월 24일인가 마지막 집회를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51번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삭발투혼까지 벌였고, 그 지금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시점이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또 주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는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에 진입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하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 실무 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받아질지도 의문이겠지만 받아져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원인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에서. 그리고 원인자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그때 당시 8기 시정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도 아니고 속초시의회에서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관련 현안 질의 협조 요청과 관련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서에다가 다시 확인했는데,
이때 당시에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이 원활한 추진과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709를 지나서 마지막 809 국토부가 정식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하화의 809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원인자가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해석을 받아보자. 정확한 공문 형태로 우리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서 원인자가 요청한 속초라는 것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또 산증이시는 김기찬 팀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뛰어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재정사업이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을 찾아가서 이 건의 국가재정사업을 확정시키게끔 좀 도와달라고 계속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가서 건의를 한 상황이에요. 왜 국가재정사업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저쪽 그 동해북부선은 예타 대통령공학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예타가 면제됐었고 국가재정사업 확정된 이후에 이 내용들이 자꾸 주장이 되는데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에 3년 동안 답보 상태가 있었던 건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또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시위하고 환경부 장관 면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 50이 넘어가고 당신들 이 자리에 찾아와서 5명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을 또다시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말도 되는 소리냐라고 제가 질타를 하니까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발목 잡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노선이 단수 노선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복수 노선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우회 노선은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미실령 지하와 하부 80m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건 협의를 해주되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때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국립공원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그곳은 심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 재심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어려운 곳도 통과가 돼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장을 하려면 그 이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야죠.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은 저는 말을 계속 아끼고 있었고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요청에 대해서 아니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시냐고 본인이 안 계시는 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최정인 의원이 그럼 질의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정치 쟁점화 시켜서 정치 쟁점화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발언을 득하시고 하시라고요. 최정인 의원님 회의 진행법 모르세요? 발언 득하시고 하시라고요. 정치 쟁점화 누가 했습니까? 동서고속화 철도 관련된 정치 쟁점화 누가 했냐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최정인 의원님 당만 있습니까? 네? 아니 발언 요청을 하고 하시라니까요. 아니 발언의 자리를 비운 것까지 내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나중에 하시고 아직 제 시간도 남았기 때문에 정리 여부는 저도 발언권이 있어요. 제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정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게 있냐고요. 틀린 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장만 할 거예요. 주장만. 아니 언제까지 주장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못하고 왜 여태까지 주장을 안 했어요. 일괄적으로 언제 또 주장을 하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저도 다른 의원들 끝나고 나면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희 의원님 중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오시라고 하세요. 여기서 토론할 테니까. 오늘 한번 이 사안과 관련돼서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이 토론과 관련돼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2006년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시민들이 반겨하고 강원도 수건 사업이 해결돼서 어느 누구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동서고속화철도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냐는 논의 중에 나온 얘기고, 그 주장이 옳고 그르면은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의견의 차이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아까도 잠깐 그걸- 저 아니, 발언 잠깐만, 중에 제 말씀하셨으니까 발언입니다. 제가 제 말씀드릴게요. 제 발언이라. 아니 아까 아니, 왜 그러면 의장님, 그 제 주민 다수가 발언이라고요. 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요. 의향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반 나눠졌다는 표현을 왜 시작을 아니, 합니까? 의장님, 제 발언이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제가 짧게 끝낼게요. 의견의 다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어떤 사안에서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시자고요. 오늘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니 지금 미래전략가만이 있냐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몰고 간 게 의장이 몰고 갔다고. 으로 내가 뭘 몰고 왔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아니 의회에서 의견이 다른 걸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아니 정치적으로 어떤 걸 몰고 왔는지 아유. 최종인 의원 답변을 해보시라고. 아니 답변을. 정치적인 게 거기 왜 나오냐? 예? 동서고속화철도 정치적으로 어떤 걸 제가 의장이 아니, 몰고 그건 회의를 이상입니다. 진행했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이상이라고. 의장님, 지금 저희가 이 회기가 업무 보고에 관련돼서 지금 네네. 회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 미래 전략가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업무 보고에 보고를 받은 와중에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개별로 봤을 때 동의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의원님의 발언 시간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일일이 건건마다 반박을 하거나 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적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업무 보고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임시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게 목적이 맞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쟁점화하는 것은 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발언을 먼저 시작한 아니요, 분이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목적의 업무 보고의 취지에 맞는 진행과 그리고 발언이 필요하다는 제 의사 발언인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업무 보고의 취지에 맞게 미래전략과가 동서고속화철도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신선익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시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거 반대했습니까, 제가? 동서고속화 추진위원장 하면서 여론조사 하라고 그랬고 2억 5천 100만 원 들여서 지하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 부처에 뛰어다니고 싶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같이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제까지 주장만 할 것이냐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쟁점화라는 표현을 최종인 의원도 내가 최종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게 지금 처음에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속심 전체가 지하화를 요구한다 그랬다가 정치쟁점에 대해서 반반이 나눠졌다 그랬다가 이런 발언을 듣고 저희가 회의가 정지가 되고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태양 펼쳐서 뛰었던 다수의 속초 시민, 이 착공에 염원을 두고 뛰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다가 갈피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지하화 추진 용역에 대해서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쟁점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피해는 시민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 쟁점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처음에 단어 선택을 잘 못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님? 문제가 아니고 8기 시정에서 저랑 질의응답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럼 시간을 주시면 네. 저랑 질의응답 하시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왜 이제 업무부가 지금 저랑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되는 저는 거죠. 질의했는데 네네. 이렇게 제가
질의한 8기 내용에 시정이 대해서 8기 시정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8기 그러니까- 시정이 들어왔는데 8기 시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의장님과 뭐 언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우리 부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현안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또 시간적 이런 게 수반이 돼서 모든 시민들이 다 지하화를 원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저 기존의 그 지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전체가 막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는 처음에는 전체 시민들이 신선희 의원님 저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신선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한 게 아니고 네네. 신선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됐던 상황을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위원장을 4년 맡았던 제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 정치적인 내용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주민이 반반이 갈라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 네네. 그런 표현을 다수가 그러니까 시민 전체는 지화를 요구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반이 나눠진 것처럼만의 뉘앙스를 발언을 하시면 제가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중앙정부나 의원님들 당 우리 그 지역구 소속 의원님 찾아뵙고 이 의견 청취를 우리가 왜 했을까요? 명확하게 우리 냉정하게 보시자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그렇게 주장 형태로 가실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국가재정법상 이런 게 막히는 게 있던데 이런 대안을 각자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역량으로 인해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와야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809 일반 공고가 지금 들어와야 될 시점에 이걸 가지고 또 논쟁거리가 그거는 되면 의장님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그거는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현 집행부가 속초시가 1년여 전에 이 직선화 이 청대산하고 쌍천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지하로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시가 지하를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 본 적이 있느냐? 예?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 시는 지하로 들어오니까 지하 쭉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지하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엄중한 이건 진짜 사실상 직무유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할 게 없다.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원했던 지하화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또 기회가 왔다. 그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또 지하화를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어느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양분돼 가지고 있던 상황에 그때의 주장대로 그냥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하를 위한 어떤 그런 의견 표출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아까 신선희 의원님은 얘기가 끝나서 종료가 됐죠? 네네. 과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예, 나중에 별도로 기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초시도 작은 입법기관 중에 한 사람이 시의원으로서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님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 시간에 의장님께서 여태까지 사회를 봐왔듯이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들을 좀 아껴가면서 말을 많이 함축해서 지금 하느라고 다들 노력 중인데 의원들 의견이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아직 의원들 의견도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말씀하셔서 결론을 지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장님. 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 그 마무리 자기 의견도 의장님의 의견도 피력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정례를 통해서 하든지 오늘 뭐 다 이거 업무 보고 끝내놓고 하든지 그때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온 시민이 다 보고 있는 업무 보고 시간에 우리들끼리 괜히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니고요. 본질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할 때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는 건 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의사 진행 발언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 시간 이후에 뭐 또 추가로 발언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그 업무 보고 이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것 관련돼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발언하실, 언제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 1안, 2안, 3안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교량 형태, 지하화, 반지하화, 1안, 2안, 3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는 토공노반에 대한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지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아마 계략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 지화하면서 검토하면서 4천억이 이제 증가된 4천억, 그러니까 그 지하화 타당성 용역에도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 8기 시정 들어오면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예비조사 용역을 했던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때 당시 시장과 용역 회사의 내용은 좀 상이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좀 자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담당 우리 기획예산과가 나중에 있죠. 하여튼 그건 제가 그 부서에 걸맞게 한번 자료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하세요. 저기 최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화와 이제 주장을 신선희 의원님이 한 것은 철저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화면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2022년 5월 달에 나온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원안대로 했을 때 제로, 반지하화를 했을 때 분리, 일부 교량화를 했을 때 다소 분리, 지화를 했을 때 가장 분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원안대로 했을 때 3,800억, 지화를 했을 때 2배가 넘게 들어간 7,700억. 그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민원 해소에 가장 지화가 가장 유리하고, 원안대로 했을 때 민원에 가장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일부 신선희 의원님, 일부 의장님 얘기를 동의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지화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시장께서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정거장 진입도로 210m 교량을 해달라고 원희룡장관 찾아간 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그때 자료 상황이 이게 더 변한다는 확실한 거니까 자료 좀 내 거 좀 한번 띄워줘봐요. 자료에 대해서 대안, 원안 토공하고 교량화, 반지하와 지하와 관련된 자료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신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하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 사이에 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거 지하화 이전에 우리가 그 중앙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시위 집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게 됐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된 거에 너무 이렇게 고무돼 가지고 예.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제 그 재정 사업으로 이제 하게 돼 있으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 속초시 구간을 설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 만취해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지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시 자부담이 상당히 뭐 수천억이 들어가고 또 이거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이것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립이 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시장과 현 시장이 대립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하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1년여 전에 이 설계가 지상으로 설계됐던 부분이 지하로 설계가 되면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시는 그냥 당연히 그 교량 정도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요구하고 지하화에 대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협의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설계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완성이 됐느냐 지금 설계가. 아직도 설계 중이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라. 접촉해서 한번 찔러봐라. 그냥 지상으로 가는 걸로 뭐 교량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하화를 한번 요구해보는 거를 접촉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많은 게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발언 끝나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발언 끝나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게. 지랄하지만 발언 끝나시면 제가 하겠다고요. 발언 끝나시면. 이런 마치겠습니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신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서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지휘하는 부분들은 이제 BC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5% 이상이게 되면 2017년도에도 지화에 대한 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했을 때 국토부에 답변해 보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점, 6천억씩, 7천억씩, 4천억씩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부분들 지화했을 때 과연 재영역 평가를 또 실시 설계할 때 행안부로부터 협의를 듣게 되는데 안정성 부분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준공 시기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조기 준공됐을 때 가지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이익 비용보다 좀 이렇게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매몰 비용이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분히 검토된 것만큼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지금 시가 방관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 부분들이지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자, 저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시간도 오래됐는데 그 내용은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원인자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 809 실시 변경 설계 요구와 관련된 부분의 정식
그 질의응답 문서는 그때 당시에 시정에서 철도와 정부에 보낸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직접 보내서 받은 내용이에요. 의원들이 다 공유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질의응답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